안녕하세요. 연춘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28강 고대 그리스 3대 수학자 아폴로니우스를 하겠습니다. 3대 수학자 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출생연도로 봐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폴로니우스가. 자, 지금까지 3대 수학자 어떻게 했죠? 유클리드,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폴로니우스 편입니다. 자, 아폴로니우스는 뭐 아르키메데스보다는 이렇게 뭐 수학 교과서나 그쵸? 평상시에 더 아르키메데스 워낙 그 유레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명한데 아폴로니우스는 또 그렇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기원전 262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90년 졸 사망하셨죠? 자, 근데 아폴로니우스 이름은 별로 이렇게 뭐 일화나 그런데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죠. 자, 엘립스. 저 여기 타원형이 있고요. 파라볼라, 포물선, 하이퍼볼라, 쌍곡선, 네, 원. 자, 그래서 요 원뿔을 한번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쵸? 여기에 4개의 도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서클, 엘립스, 타원형, 그 다음에 파라볼라, 포물선,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이 4가지 도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먼저 파라볼라가 기준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뿔하면 여기가 이렇게 모선이라는 거 이따 설명드리겠죠.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요 모선, 이게 원뿔이 2개 좀 마주보고 있죠? 자, 밑에 있는 원뿔도 여기가 모선. 자, 이 모선과 평행하게 자, 섹션을 자르면 색깔 좀 바꿔볼게요. 클리어. 자, 이렇게 이거 바뀌나? 예. 이렇게 요 모선, 여기도 모선과 평행한 어떤 칼 아니면 책받침 같은 걸로 요 면을 면을 이렇게 딱 커팅을 하면 자, 여기 보이신 대로 이렇게 포물선이 나타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모선과 이렇게 평행하게 잘랐을 때 나타난 것이 포물선. 근데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게 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팅을 했는데 실제 요 옆에 타원이나 원, 그 다음에 하이퍼볼라, 쌍곡선을 볼 때는 다 커팅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도 요쪽 모선을 따라서 이렇게 커팅하면 요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보기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쵸?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팅하면 요쪽에 나온다. 그쵸? 요쪽에도 파라볼라 요쪽 면에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요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면 된다. 자, 2번째. 그렇다면 자, 요렇게 자르는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모선과 평행하게 커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커팅하는 라인이에요. 그쵸? 자, 요번에는 이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모선, 이 기울기보다 좀 더 작게, 그쵸? 작게 자르면은, 요게 타원이 되는 거죠. 요 각도가 이쪽으로 좀 올라갔죠. 작아지는 거죠. 요 평행에서 좀 작게.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다음 쌍곡선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게 퍼질 때. 그쵸?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쪽 모선과 평행해서 그쵸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좀 작게 들어가거나 그쵸? 아니면 작게 들어갔다가 점점 퍼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각도 퍼져서 한 번은 원도 됐다가 더 퍼져서 이렇게 서버리면 그쵸? 클리어하고 이렇게 서버리면 쌍곡선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됐어요. 이렇게 포물선을 하나 나타냈다가 이게 짜그러들면 이렇게 세워지면 이쪽으로 세워지면 쌍곡선 이렇게 해는 타원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지다 보면 원이 생기다가 벌떡 서면 쌍곡선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next. 자, 근데 아까 모선이라는 거 언급을 했고, 얼핏, 이런 원뿔 얘기한 모선이 기억나는 것 같아. 그쵸? 여기가 모선인 것 같아. 라고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여기 모선. 자, 모선과 준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뿔을 할 때 우리가 모선만 기억나죠? 모선, 어미 모자를 썼는데 뭔가 generatics 영어로는 그죠? generate랑 비슷한 거 같죠? 뭔가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뭐 우리를 낳아주시니까 뭐 출산, 생산, 생성과 관계에 있어서 아마 모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영어로 generatrix입니다. 자, 근데 이 원뿔을 만들더라도 모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준선이 있어야 돼요. 뭐 기준이 되는 성이라는 준선 같은데 영어로 direct, 어떤 방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기준하는 방향을 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원 모양의 directrix 기준을 주는 게 있고요. 이 원 모양을 따라서 이 generatics가 계속 따라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generatics가 여기 딱 있는데 돌면서 여기도 긁을 수 있고 여기도 긁을 수 있고 여기도 긁을 수 있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좀 색깔을 이렇게 도는 모습 이렇게 제네라틱스가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여기 한번 쳐주고 여기 한번 쳐주고 여기 한번 쳐주고 해서 이 준선 원을 다 따라서 돌면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선이 중요하고요. 디렉션을 줘야 되고 이거를 따라가면 모선이 이 라운드를 계속 따라가면 제네라틱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는 준선이 이렇게 꾸불꾸불 지렁이 같아요. 근데 제네라틱스가 얘를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게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모선이 있는데 꼭 준선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얼핏 아까 원뿔에서 생각났던 그쵸? 이 준선은 요 모선은 무엇일까? 그쵸?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 왜 색깔이 안 바뀌죠? 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클리어하고. 자, 여기 모선이라고 했죠? 이 원뿔의 모선은 알고 있었고요. 준선은 뭘까요? 요 밑면의 원이에요. 그쵸? 그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디렉션을 주죠. 준선이. 그러면 모선은 얘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원뿔이 생기는 거죠. 즉 이런 준선이 돌아가고 이 꼭지점에서 모선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모선이 준선을. 그쵸? 준선을 촘촘하게 따라가면 이게 입체의 원뿔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뿔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준선과 모선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next. 자, 그 다음 이제 회전체에서 아까 그 원뿔의 요 모선, 요거, 제네트릭스를 설명드렸는데, 그냥 회전체라고 하니까 우리 회전체를 그냥 생각해 볼게요. 원기둥이 있죠. 그렇게 직사각형을 축에 맞춰서, 그쵸? 회전을 하면 원기둥이 생기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을, 그쵸? 축을 따서 회전하면 원뿔이 생기고. 자, 여기까지 알았죠? 그러면 아까 준선과 모선의 개념으로 이 원기둥을 그린다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준선이 되는 쪽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 친구가 그쵸?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선은 지금 여기가 모선이죠.
모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모선이잖아요. 이 준선을 따라서 계속 모선을 따라서 디렉트를 따라서 돌려보면 따라가 보면 원기둥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원뿔에서도 모선은 여기였고요. 여기 준선은 여기가 되는 거죠. 준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준선은 요 원 밑에 원이 삥 도는 거예요. 그러면 모선이 요 준선을 따라가 볼게요. 여기 하나 가고 여기 밑에 따라가고 밑에 따라가고 밑에 따라가고 밑에 따라가고 해서 삥 옆으로도 돌리고 하면 원뿔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회 전체에서 우리가 0이 있죠. 여기 반원을 돌리면은 9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모선이 없어요. 그쵸? 자, 만약 모선이 있다라면 이게 준선이라고 하면, 그쵸? 모선은 직선으로 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지죠.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준선이라고 모선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쵸? 만약에 반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반구가 있는데 이게 여기가 준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준선이다. 얘가 뺑 돈다. 그쵸? 그럼 이 꼭지점에서 모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볼록볼록 해지기 때문에 얘는 모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직선이 아닌 선들, 이렇게 굽어진 선들, 준선이라고 할 때 이렇게 따라가긴 하지만, 그쵸? 이렇게 굽어진 선들은 뭐가 아니다? 모선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모선은 항상 직선이다. 근데 준선이 디렉트가 있으면은 모선이 준선을 따라 움직이면은 뭔가 입체를 제네레이트 하기 때문에 제네라트렉스라고 한다. 자, 됐죠? 모선은 직선이다. 이렇게 공을 그릴 때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선이 아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준선과 모선 다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까 원뿔에서 수학책 보면은 원뿔에서 모선이 나왔고 준선은 안 나왔죠. 또 포물선을 볼 땐 준선은 나오고 모선이 안 나와요. 자, 이 포물선을 그릴 때도 준선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포물선. 자, y제곱은 4px. 그쵸? 이 p가 플러스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데 물론 포물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일단은 클리어하고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 자 y제곱이니까 자 y가 찍히는 점을 보려면 y제곱 풀면 y가 된다고 했을 때 플러스도 생기고 마이너스 생기겠죠. y가 플러스도 생기고 마이너스도 생기고 그쵸?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y가 그쵸? 그건 하나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쵸? 자, 얘도 y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할 때 그쵸? p가 양수이면 x도 그쵸? 이 x의 자리가 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준선인데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y값이 이렇게 변하는데 자, p가 음수면 준선은 어디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있다. 그럼 준선이 있고 진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는 그 포물선이 생기는 거죠. 그쵸? 2차 방정식에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준선의 의미는 뭐냐면 이 포물선에서는 이 포커스, 초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P만큼 이 꼭지점에서 P만큼 이동한 자리가 있고 그쵸? 이 준선에서 이 포물선을 생각하고 하나의 이 거리를 두면 요 P에서 이 포커스까지 거리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점은 뭐 이렇게 거리와 이렇게 거리가 같다. 또 이 점은 또 이 준선에서 요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아지는 거죠. 뭐 이 점은 요 준선에서 돼요? 준선에서 이 거리와 포커스에서 거리가 같다. 또 요 점은 또 준선에서 요 거리가 같다. 포커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궤적이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궤적이 P가 찍히는 게 준선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 y제곱은 만약 8x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포물선에서 y제곱은 8x다. 그러면 이거 4의 배수로 해서 4 곱하기 2x, 그쵸? 2. 그리고 2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2의 자리는 x는 마이너스 p. 그래서 준선이 마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있기 때문에 포물선은 오른쪽으로 꺾어줘야 돼요. 그쵸? 오른쪽에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제곱은 마이너스 8x 4에다가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풀어주면 y제곱이었으니까 y를 풀어주면, 그쵸? y를 풀어주면 요쪽 y축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쵸? p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쵸? p가 마이너스의 준선은 요쪽에 생기고, 그쵸? 준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다.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거 x는 마이너스 p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또 x제곱 4px죠. 요 4의 배수 잘 정리하시고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p가 양수이므로, 자, 요번에는 p가 양수이므로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 그쵸? 그래서 얘를 바라보면 요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x제곱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생기죠. x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음수면, 그쵸? 이렇게 다 초점이 여기서 그리면 되는데 음수이면 준선이 이쪽 양수에 생기고,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 x제곱 4p고 p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물선 한번 그리는 거, 이 그릴 때 준선이 중요하다. 저 준선. 이 준선은 이 포커스 나오는 거는 나중에 타원에서도 다 관계가 있죠. 준선이 다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를 얘기할 때 보통 영어로 아폴로니우스,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우스 검색을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학자 아폴로니우스는 아폴로니우스 페르가, 그리스 페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가를 한번, 여기도 주요 도시인데 오히려 기원 후 로마 시대 때 번성했던 동네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로도스 섬이니까 제일 그리스 남쪽, 근데 터키죠. 터키, 그쵸? 우리가 밀레투스 지방이나 이오니아 지방을 또 해안이 있죠. 그래서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 할 때 키오스 섬, 그쵸? 그 다음에 사모스의 피타고라스. 자, 키오스 사모스 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오니아 지방이에요. 그쵸? 근데 클리어 하고요. 여기 로도스 섬은 이제 요 이오니아 해안이 요 정도까지 배웠는데 밀레투스, 여기 밀레투스 이 정도 있겠죠. 근데 꺾여가지고 이제 많이 터키 쪽 방면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로데스라는 섬이 있고요. 페르가는 어디냐면은 이 이오니아 해안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서 이제 터키 쪽, 요쪽 해안인데 여기는
팜필리아라고 해요. 요쪽 해변은 팜필리아 해라고 하고요. 바다 이름 팜필리아예요. 그쵸? 그 팜필리아 해에 있는 페르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아폴로니우스는 아폴로니우스 페르가. 페르가는 로데스 섬,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이 아니라 이제 남쪽 바다. 그쵸? 여기 팜필리아 해가 있는데 팜필리아 해 쪽에 있는 고대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로도스 섬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폴로니우스 딱 검색하면 로도스의 아폴로니우스도 있는데 이건 그리스의 시인이에요. 생물 연대로 보면은 페르가 아폴로니우스보다 좀 더 위에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티아나는 아예 로마 시대니까 기원 후가 되겠죠. 이 사람 철학자예요. 기원이니까 티아나는 아폴로니우스 페르가 다음이 티아나인데 뭐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히포크라테스는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페르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뭐 전도 여행을 떠났던 루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 시대 사람이죠. 예수님 사후에 그쵸? 뭐 사후에 그 기독교를 요쪽 그쵸? 헬레니즘 지방에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크 그쵸? 셀레쿠스 안티오크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사이프러스를 통과해서 그쵸? 여기 페르가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안탈리아도 있는데 안탈리아 페르가. 그래서 여기를 팜필리아 지방이라고 하고요. 여기 다 고대 도시예요. 로마 시대. 요 팜필리아라고 하고 요 바다를 팜필리아 해 마레라고 하죠. 바다를 자 요거를 팜필리아 마레 바다라고 합니다. 이쪽 그쵸? 그때도 페르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도 나오는 페르가라는 도시가 있고요. 우리가 터키에도 고대 그 로마 유적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볼 수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데가 있지요. 티아나는 요 카파도키아 쪽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뭐 페르가, 로도스 그쵸? 티아나, 카파도키아는 다 로마 시대 때 좀 유명한 뭐 이렇게 번성하던 도시라고 도시 또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폴로니우스 페르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그 업적은 무엇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뭐 포물선부터 해가지고 그쵸? 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리고 쌍곡선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코닉스 자, 그 아폴로니우스가 저술한 책은 코닉스인데 한자로는 원추곡선론이라고 합니다. 그쵸? 원추곡선론 또 라틴어로는 코니카라고 해요. 총 8권의 8권을 저술하였고요. 여기에는 기초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뭐 1권에서 4권에서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용어들이 처음으로 소개된 거고요. 이 책에 또 이 책을 저술함으로써 해서 아폴로니우스 페르가는 위대한 기하학자, 당대겠죠. 위대한 기하학자 칭호를 받게 돼요. 자, 근데 책이 8권인데 1권에서 4권하고 5권에서 7권, 그 다음 8권 뭐 이렇게 쪼개지는데 1권에서 4권은 뭐냐면 그리스어 버전인데 그쵸? 뭐 아폴로니우스가 썼던 그 원본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 그리스 원본이 뭐 라틴어로 바뀌든지 하면서 1권에서 4권은 그리스어 버전으로 계속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권에서 7권은 아라비아 버전이에요. 그쵸? 즉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거를 아라비아어로 번역해서 계속 서바이벌 해가지고 유지가 됐던 그런 책들은 5권에서 7권까지 살아있는 거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 그 그리스어로 돼서 1권에서 4권으로 한 게 뭐 라틴어로 번역되고 중세까지 있던 그리스어 버전이 계속 살아서 나간 게 한 분류가 있고, 그러면 5권에서 7권은 그리스어 버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아라비아 사람은 그리스어 버전을 아라빅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 버전은 없어지고 아라빅만 계속 남아 있는 거. 그래서 5권에서 7권은 아라비아 버전이 계속 서바이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8권은 아예 그 옛날 뭐 파피루스를 썼던 그런 그 저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8권은 소실이라고 합니다. 8권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자, 제가 계속 아라비아의 그 9세기 아라비아, 그쵸? 뭐, 아라비아 이슬람 황궁기에 있던 학자들을 많이 설명드리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 같은 경우는 콰리즈미, 그쵸? 그래서 알카리즈미도 설명을 드리고, 또 뭐,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할 땐 알비루니도 설명드리고 했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커니카를 아라비아 버전으로 번역한 분은 이븐 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븐 쿠라. 820년에서 901년. 그 9세기의 인물이에요. 자, 이 9세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바스 왕조 7대 칼리프. 그쵸? 칼리프가 또 왕조를 이룬 아바스 왕조고요. 그쵸? 7대 칼리프인 알마문 시대에 시작된 이슬람 황금기, 이슬람의 골든 에이지에 활동했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이븐 쿠라가 번역한 책이 지금 아라빅 버전으로 서바이벌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덕분에 아폴로니우스 오 페르가의 저작이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 원추곡선 코닉과 관련된 그런 수학적 업적을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요것으로써 고대 그리스 3대, 정확히는 헬레니즘 시대의 3대 수학자의 마지막 편인 아폴로니우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토크 28에 수학 토크 Q&A로 가겠습니다. 퀘스천. 페르가의 아폴로니우스 페르가 기원전 260에서 190년 딱 3세기는 원추곡선론 코닉스를 저술한 헬레니즘 시대 3대 수학자이지만 아폴로니우스는 천문학에도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폴로니우스가 천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혹시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에우독소스도 제가, 그쵸? 수학자이지만, 비례론에 대한 어떤, 위대한 수학자이지만, 천문학자라는 걸 한번 Q&A에 놨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는 또 천문학에 뭘 남겼을까 볼게요. 앤서.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쵸? 지금은 지동설이죠. 뭐 지구가 돈다. 근데 뭐 영어로 보면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리오센트릭, 그쵸? 태양의 중심에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성들이 공전한다. 이게 지동설이죠. 자, 16세기 이전에 천문학은 천동설이죠. 지구가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할 때 지구 중심, 지오센트릭, 지구 중심이 좋네요. 표현도 천동설보다. 했던 아폴로니우스가 살던 시절에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우주관은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죠. 지오센트릭. 이었으며 아폴로니우스는 이심원설과 주전원설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심원설과 주전원설. 뭐 한자로 썼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저도 뭐 천문학이나 천문학줄 잘 몰라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아폴로니우스 하면 이심원설과 주전원설을 고안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 이론을 프톨레마이오스, 그쵸? 기원후의 인간입니다. 자, 천동설 하면 누구죠? 프톨레마이오스고 이거 로마 시대 사람이에요. 프톨레미.
그쵸? 100년에서 17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천문학자인데, 그쵸? 이게 중세, 16세기 이전이니까 15세기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이어오죠. 자, 그럼 아폴로니우스는 이심원서가 주전원서를 고안했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를 수용했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이심원설이란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행성들의 궤도가, 그쵸? 타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아주 동글동글한 원, 동심원이에요. 중심도 딱 맞고, 중심도 있고, 딱 동심원. 지구도 여기 딱 중간에 있어도 등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하면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다가 우리가 어느 공전 위치에 볼 때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는 이 행성이 굉장히 동에서 서쪽으로 지는 모습이 빠르다라는 그런 거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구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지구를 옮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죄송합니다. 타원 궤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 지구와 가까운 데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동심을 그리고 지구를 약간 옮겨놔요. 그러면 이 동심의 중심은 이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구가 옮겨놨기 때문에 요쪽을 공전할 때 행성이 요쪽에 있을 때는 속도 빠르고 멀리 있을 때 볼 때 속도가 느리게 보이고 그쵸?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심어입니다. 이센트릭이라고 하죠. 자, 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원추곡선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그쵸? 원뿔이 있을 때 여기 모선과 평행한 거였잖아요. 그때 뭐가 생겼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쪽에 포물선이 생겼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요 20률이 1일 때 이센트릭시티가 1일 때 포물선이라는 거야.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1일 때 포물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커팅을 할 때 그쵸? 여기가 1이죠.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을 때 포물선이 생기고 얘 1보다 작게 잘랐을 때 뭐가 있죠? 자, 0.5일 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 이쪽이 타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0.5일 때는 타원. 그 다음에 이게 커졌어요. 그쵸? 패라볼라 할 때, 평행할 때 1이고, 완전히 딱 이렇게 서버렸을 때, 2일 때 쌍곡선. 그쵸? 하이퍼볼릭. 오케이? 됐죠? 자, 중요한 거는, 1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쵸? 1. 여기 1이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포물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1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0 사이가 중요해요. 그때는 이 타원의 모양들이 1과 0 사이일 때, 요 1보다 작을 때 타원들 아까 여기 생겼죠? 이쪽에. 아이고. 타원이 이쪽에 생겼죠? 이게 이 1일 때보다 줄어든 상태예요. 그쵸? 근데 하이퍼볼릭은 뭐죠? 이게 완전히 서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됐죠? 이쪽으로 서버리면 쌍곡선이 생기겠죠? 하이퍼볼라. 자, 요 그림 20률로 그쵸? 20률로 포물선과 요 포물선 1 평행일 때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쌍곡선 20률을 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률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구를 중심에서 약간 빗나가게 해서 20을 쓴 거는 그 당시에 타원의 개념을 쓰지 않아. 그 당시에 타원으로 이 천체를 나타내지 않았고 피타고라스가 조화로운 우주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돈다고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전 궤도는 원으로 그려놓고 지구를 약간 약간 비껴나게 함으로써 이 행성이 지구에 가깝게 올 때 여기가 빠르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심원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쵸? 이센트릭서티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심원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전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행성도 자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작은 원, 그쵸?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은 다시 큰 원, 큰 궤도를 도는데 이렇게 이쪽으로도 돌면서 공전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걸 주전원이라 하고요. 주전원은 영어로 에피사이클입니다. 에피사이클이고, 자, 이렇게 설명할 때는 뭐냐면, 자, 지구가 있고요. 이쪽으로 갈 때 이 속도 가까워지니까 지구랑 가까워지죠. 요 이심을 둠으로써 이쪽으로 갈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걸 설명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요 이심을 기준으로 지구가 딱 반대편인 걸 동시심, 영어로 하면 equivalent라고 하는데요. 요 동시심을 주어서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또 속도가 뭐 등속 운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심에서 보면은 좀 빨라지고, 뭐 그런 개념을 주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것과 이제 동시심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늘을 측정할 때 볼 때 행성들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데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뭐 공전 속도가 빨라질 때는 반대로 서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지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뭐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구도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행성이 더 빨리 지나가면 앞으로 동에서 서쪽 휙 지나가게 보이죠. 근데 걔는 더 빨리 뺑뺑뺑 돌다 보면 어떤 속도 차이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가는데 쭉 가다가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쵸? 앞에 있는 상대방이 딱 서버리면 제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 것 같이 거꾸로 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 동시심, 뭐 에큐언트와 이 주전원을 그리고 얘가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얘가 요 궤도로 갈 때는 똑같이 지구와 같이 순방향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얘가 속도 빠른 애들이 이 궤도가 이렇게 돼서 나갈 때 요 방향이 레트로그레이드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레트로, 뒤로 돌아가는, 앞으로 가는 건 프로그레이드. 자, 그래서 이 프로그레이드와 레트로그레이드 모션을 설명할 때는 이 주전원과 동시심을 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 완성된다라는 거.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도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뭐 에퀴언트든지 에피사이클이든지 이게 대원, 데프런트라든지 이런 단어, 그쵸? 단어를 영어로 좀 뭐 친숙하게 쓰시면 되고, 그쵸? 자, 동시심에서 주전원 행선 등속 운동으로 보이고, 이심에서는 뭐 속도 빠르고,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역행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모델을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주전원과 어떤 그 동시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의 아폴로니우스 얘기한 이심원, 이센트릭과 그 다음에 뭐 에피사이클, 에퀴언트 그런 설명이 다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문학적으로 그 아폴로니우스를 그리는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또 아주 결정적인 문장이 있죠. Ancient Greek mathematician Apollonius has own crater on moon. 그쵸? 자기 자신의 분화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에우독소스와 같죠. 뭐 아폴로니우스 EMYN, 그쵸? 뭐 AF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는 그 원추곡선 코닉스라는 그런 저수를 남겼고, 거기에 있는 그 동심원이 아니라, 그쵸? 거기선 이미 타원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워는 그 피타고라스가 조화로운 우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그 천문을 얘기할 때 타워는 쓰지 않았지만, 자, 이신과 주전원 그런 개념을 아폴로니우스가 고안을 했고, 그것이 기원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때 와가지고 천동설의 어떤 확고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거의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그 3대 수학자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까지 와서의 3대 수학자이기 때문에 거의 고대 그리스 수학을 거의 다 훑은 것으로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또 수학 토크가 나가는지 이제 좀 고민도 해보고 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고대 그리스 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폴로니우스가 제 강의에 일단 고대 그리스 수학에서는 마지막 수학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